바꾸려고 하는 있죠. 변경된 있죠. 회계 변경이 일어난 연도에 장부가액 있죠. 그 장부가액을 딱 가지고 변화된 방법을 적용할 때, 그죠? 전제법, 미래를 소급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죠? 4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염해합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가 출제해서 어려웠지만 이론 문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만 알면 이걸 솔직히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을 조금 익혀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보면 이거를 5년이라 해서, 그죠? 이걸 흔히 하는 게 뭐예요? 3 플러스 5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죠? 3기부터 5년이니까 7기에 끝나니까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다. 받는 시점은 3년 남았다. 1년이 연장되었으니까 4년 동안에 받은 장부가액에서 배분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되겠죠. 5번째 한번 볼게요. 5번째를 못 맞추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소각하면 여러분들 자본금은 어떻게 됩니까? 소각이라는 거는 소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뭡니까?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죠. 그죠? 자본금을 법률상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뭡니까? 소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소각하면 자본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기 주식을 가지고 했으면요. 자본은 뭡니까? 불변이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회계처리를 한번 해보면 돼요. 얘는 지금 600만 원, 그죠? 자기 주식은 상각이 중요했죠? 얘를 가지고 자본금 500만 원을, 그죠? 여기 지금 자본금이 뭡니까? 500만 원 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자본금부터 갑니다. 자본금 500만 원 감한다. 얘부터 소각이니까, 그죠? 그리고 현금을 준 게 아니고 뭘로 한 거예요? 자기 주식 600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감자 뭡니까? 차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게 자본 계정 600 왔고 자본 계정 600 왔으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3번이지. 아시겠죠? 아니, 최소한 이거 2번, 4번 하면 안 돼요. 자본금이 불변이라고 하면, 그죠? 안 된다, 이 말이야. 최소한 우리가 시간이 없더라도,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둘 중에 어떻게 내가 논점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자본 문제는 잘 출제되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얘기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원가 볼게요. 원가부터. 자, 얘는 원가의 개념인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사결정합니까? 읽어보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게 뭡니까? 알바를 포기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토익하고 관계 있습니까? 토익은 매물원가. 내가 지금 하려는 의사결정은 전산회계 시험. 그걸 위해서 포기대한 거는요, 아르바이트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회비용은요, 알바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읽어보면, 그죠? 그 알바비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비용이고, 미치지 않는 원가는요, 매물원가다, 그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다. 자, 7번. 제가 원가를 전공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원가가 얼마나 심플하고 좋습니까, 그죠? 아니, 힘도 안 들고, 저렇게 말을 비빌 꼴 필요가 있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이걸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자꾸 힘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예정개별 원가 계산은 정상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예정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정상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과, 그죠? 제공품 계정에 배부되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 배부액이에요. 그죠? 배부되는, 요거는 예정 배부액이에요. 예정 배부액?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럼 여러분들,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예정 배부액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실제 배부 기준에서 곱하기,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예정 배부를 곱해가지고, 그죠? 배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총제조간접비에서
배부 기준을 나눈 금액을 배부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배부 기준의 실제치를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모르고요. 그 다음에 총제조 간접비가 얘는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기준에서 하는 거니까 실제 발생액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 배부액은요, 앞에 예상치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치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추리고 원칙을 생각해 보자, 그죠? 그럼 당연히 예상치를 찾아봐요. 그죠?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말이죠, 정상. 예상한 원가가 뭐예요? 지금 이게, 그죠?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나누면 872, 56, 그죠? 그러니까 7원이 돼야 된다는 거 맞아요. 2번, 4번, 3번, 4번을 찍은 사람은 좀 곤란해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물어보죠. 예정 배부액은요. 실제 배부 기준이 얼마입니까? 7만이다. 77이 49다, 그죠? 77이 49. 문제를 보면 예정 배부, 우리가 정상개별원가 계산의 본연적인 모형을 정확히 안다라면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 틀린 걸 찾아봐라.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 중 대량 생산을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핵심적 과제입니까? 아니다, 그죠? 1번이 잘못됐죠, 그죠? 개별 원가 계산의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균화 과정을 거쳐요. 가공도를 전부 다 평균치를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평균치를 해가지고 원가 투입 완성도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고, 종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영상, 이걸 조별 종합 원가 계산이랍니다. 종류가 다른 걸 하나의 조별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방법, 기초 제공품이 없다라면 우리가 차이가 없다는 점인데, 뭐 전통적인 거죠. 이걸 틀린다는 거는 좀 곤란해요, 그죠? 얘를 틀릴 수는 있어요. 연습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얘가 바로 뭡니까? 차이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가 60점대는 공부를 하면 간단 말이에요. 70점대의 그 한계선상에서 합격 라인에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강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조가 있고 제조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빈 여백에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앞에를 뭘 씁니까? 앞에는 보조 부분 2개, 뒤에는 제조 부분 2개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뭡니까? 배분하는 이거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수료가 필요하잖아요. 우선 배분하는 것부터 배분하는 거 먼저 넣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배분한다는 게 뭐야? 왜요? S2의 원가를 먼저 배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2를 먼저 적는 거예요, S2. S1. 이렇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얘부터 우선 배분한다, 그죠? 얘 먼저 적고. 그럼 A, B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S2의 지금 원가가 보면 S1은 32, S2는 19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19만 이렇게. 32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부터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요거 구해가지고 뭔가 단계별로 세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S1과 S1이 만나는 이거랑 S2와 S2가 만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자기 부분의 소비 용력이잖아요, 그죠? 전기료 같은 거 있다면 자기 부분에서 종류별로 전기를 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가 모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분에 그죠? 자가 소비 용량은요 없는 걸로 가정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없는 걸로. 자, 그러면 지금 배분하는 대상이 S2는요 여기에다가 뭡니까? S1에다가 18%, 36, 36이죠? 이게 다 세 개를 다 하면요 이 90%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가 90분의 여기 18 이렇게 넣고 90분의 36 여기도 90분의 뭡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에 받아가지고 여기에는 제조 부분에 2개니까 그죠? 여기는 요 2개만 그죠? 요거는 이제 무시하고 뭡니까? 요거 2개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S2에서 따라가 볼게요. 지금 물어보는 게
S2에서 어디로 갑니까? 제조 부분 B에 있죠? B를 따라가 볼게요. B.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얘를 물어봐요. 보통. 얘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면 받아가지고 배분하는 걸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고 요 원가를 여기에 X 있죠. B에 배분하는 걸 얼마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잘 간추리면요. 그러니까 세 번, 두 번의 논점을 가지지 않으면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궁극수 이렇게 하면 이건 당연히 뭡니까? X는 19만원 곱하기 90분의 뭔가 36 하면 이거 뭐 얼마쯤 되나? 7만 6천 원 하여튼 그죠? 이렇게 7만 6천 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세무사의 답이 낼 때 요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줄만 내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 단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단계 배분법 꼭 출제됩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부분별 원가를 계산을 낸다라면 출제되니까. 그리고 한 번쯤 다시 되뇌야 되는 거죠. 그걸 한 6번 들어보세요. 그럼 자꾸 하다 보면 이걸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3번, 2번. 아시겠죠? 그렇게 챙겨가지고 본인 걸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제조원가 명세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1번이 뭐야? 1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제조원가 명세표는 뭐를 담고 있는 명세표입니까? 어떤 계정의 변동? 원재료와 제공품의 계정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 아닙니까? 기말의 원재료와 기말 제공품은요. 당연히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 금액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된다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름 재무회계에 비하면 원가회계를 풀 때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그죠?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는 게 뭐냐면 재무도 어려운데 뭐 그죠? 재무는 잘해도 3개예요. 그냥 선전하면 3개, 보통이 3개예요. 4개 맞추면 선전한 거예요. 3개를 가지고 돼요. 근데 원가는요.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돼요. 2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3개를 맞추고 원가를 4개를 맞춰요. 그럼 몇 개? 7개죠. 세법에 3개를 맞춰요. 그럼 10개죠. 그 나머지 5개 모르는 거는요. 찔러나 보지 말고 가장 적은 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밀어버리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12개 맞는다 이거죠. 패턴이 원래 그래요.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굉장히 빨리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낫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가능 대상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세금계산서는 이건 아니고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는 맞고 얘는 맞고 견본품은 뭐 우리가 뭐 보지 않고 선수금 받는 대가 이거는 세금 끊고 부동산 간주인들은 안 하고 1번 되겠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고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을 못 맞춘다는 건 좀 곤란해요. 반드시 알아야 될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12번 간이가세자는요. 여러분들 간이가세자도 예정 고지를 한다 그죠? 예정 신고 납부를 안 한다 뿐이지 개인 사업자와의 개인 일반 과세 사업자와 준하게 고지세액을 받아가지고 예정 고지를 한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개인에 있죠. 일반 과세자 개인은요. 1년에 2번 예정 고지를 한다면 얘는요. 한 번 한다는 거에 그래서 불가하다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우리 대손금과 대손 충당금에 관한 얘기다. 올바르지 않는 것. 우리 대손금은 회수불능 채권이고 대손 충당금은요. 기말에 우리가 회수불능 금액을 그죠? 우리가 위험액을 평가해서 비용을 먼저 인식하는 행위잖아요. 위험을 계속 평가하는 거다. 대손 충당금 송금선이고 당연히 뭡니까? 결산 조정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소멸시효 같으면 예외적으로 뭡니까? 그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법률상 신고 조정이 행하지만 그죠? 일반적으로는 결산 조정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위에서 하면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소멸시효를 하는 건 반드시 뭡니까? 법률상 그죠? 이 대손으로 확정하는 시기를 얘기하니까 법인이 자의적으로 이혼해서 할 수 없다. 알겠죠? 이혼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산 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 2번이 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요. 세무상 채권이죠. 재무회계 채권이 아니죠. 부인된 금액은요. 정기에 부인된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송금을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대손 처리하면 안 되는 금액이니까 유보가 붙어 있으니까 더해줘가지고 세무상에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태성 대상에 포함한다. 그죠? 법인이 뭐 이거는 충분할 수 있다는 거고. 14번 한번 볼게요. 현실적 대지가 아닌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에 그죠? 종업원이 본국으로 왔을 때 그 조직 내에서 움직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15번 우리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비과세 급여,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인정상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얘는요 백지 및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 급여, 네 번째는요 사회통념이 인정한 경조사 금액, 과세, 제외. 그죠? 과세제 두 개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우리 경조사 금액하고 70만 원 이내에 그죠? 보장성 보험이죠, 그죠? 이거 회사가 대납한 거 그거까지 두 개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15문제를 다 어떻게 맞추냐 이거죠? 맞출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그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하려면 내가 맞출 수 있는 걸 맞추고 내가 맞출 수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죠? 그렇다고 계산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 문제가 쉬운 줄 아세요? 세무일급부에 그저 지문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계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때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갈림길이 서 있는 거죠. 어떤 갈림길? 이거를 이제 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법인부터 먼저 할 거냐, 개인부터, 원천부가부터 먼저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설치를 하고 딱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무 파일 있죠. 재무 원천부가 파일이 먼저 딱 올라오잖아요. 그죠? 법인세 하려면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실무할 때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 70점에 재무 등하고 법인 두 개를 그죠? 그죠?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그죠? 회사 변경. 연습이 돼야 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보면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시험지에 보면, 여기 실무 시험이, 여기 인광전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법인 데이터 쭉 내려가시면, 법인세 보면, 여기, 돼 있고, 그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효할 거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걸 연습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 시험 문제 딱 받아봤을 때 시험 치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일 때 딱 열어봤을 때 딱 봤을 때 얘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나왔지? 아마 이번 시험은 접대비가 나올 겁니다. 기부금이 나올 겁니다. 나타날 거야. 접대비가.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여러분 회차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만 풀면 다 하나씩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제가 뭐 출제가 이번 회차에 더 될 것 같으면 마지막에 조금 더 보완을, 그죠? 네, 조금 더 해서 좀 어려운 문제도 몇 개 정도 보완을 좀 해드릴 생각인데요. 이런 거. 6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 얘부터 풀 거라면 얘부터 이제 해야 되겠고, 재무부터 할 거면 재무부터 해야 되고, 그거는 뭐 어떻게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법인세부터 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법인세부터 깔끔하게 뭡니까? 얘를 이제 1순위 하라는 말은 얘를 먼저 하고 얘부터 이렇게 하라고 2순위를 이렇게 하는 방법은 30점, 100점을 여기서 먼저 해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뭡니까? 어느 정도 득점을 25점을 맞춰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하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6문제 출제되잖아요. 그죠? 5점, 6문제가 보통 5문제예요. 이건 좀 심하다고. 보통 5문제라 보면 6점이에요. 여러분 5문제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너무 양으로 조지네요. 그럼 이런 패턴이 있어요.
여섯 문제를 낸다는 거는 각 항목별로 논점이 쉽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섯 문제를 낸다는 거는 한 지문에 뭐 논점이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는데 6개라면 5점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려운 거는 하나 내지 2개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나 2문제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렵다고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맞추려고 100점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제 생각은 5문제를 판단하면 한 문제 어렵잖아요. 그죠? 4문제는요. 3문제 너무 쉬워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맞출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6문제 3점이면 18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해서 더 맞추자고 하는 거는 4문제를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6사 얼마입니까? 24점이잖아요. 그죠? 한 문제는 빵점을 맞아도 돼요. 못 풀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법인세 중에서도 에러가 조금씩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못 풀겠다고 하는 문제, 만약에 대손충이 어렵다 하면요. 최소한 뭐는 해야 됩니까? 전기 부인액을 자동 조정을 하고 있죠. 몇 개만. 그 다음에 전기 부인액하고 여기 뭐 대손 뻔하지 않습니까? 대손 요건이 안 되고 대손 떨어지는 거. 그 송금물산에 미부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 2개를 하고 나오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 25점 열축돼요. 법인세는요, 25점을 득점을 해야 돼요. 25점. 그리고 약 한 20분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 정도, 20분 정도, 볼륨을,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 같으면요, 1분인데요. 1분에서 2분 내야 돼요. 2분,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2분.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것도 한 2, 3분이면 되고.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2분. 그럼 이런 것도 한 5분씩 잡으면 돼요. 5분씩. 그렇게 내가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바꿔가서 하면요.